화학 반응의 규칙인데요. 20조. 화학 반응의 그 법칙들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질량 보존 법칙이랑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일단 질량 보존 법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그러니까 반응 전의 질량,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다. 그러니까 질량이 보존된다. 이런 법칙입니다. 라부아제가 열심히 실험해가지고 알아낸 거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질량이 보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나무를 태워. 그럼 나무가 무거웠는데 화학 반응, 연소 반응을 하고 난 후에 재만 남잖아요. 재는 가볍잖아. 그러니까 반응 후에 가벼워지네, 이렇게 질량이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했었고, 따로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금속을 가열해. 금속을 가열하면은 산소가 달라붙어 가지고요, 금속을 가열하고 난 후에 무게가 증가를 해요, 질량이. 그러니까 어쩔 때는 질량이 감소하고 어쩔 때는 질량 증가하니까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라부아제는 이런 실험을 좀 정밀하게 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철이랑 산소랑, 원래 이렇게 산소는 공기 중에 떠 있었는데 요런 그 어떤 밀폐 용기 안에 있는 산소만 반응하게 해요. 그러면은 반응 후 이 산소들이 여기 달라붙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 있었던 산소가 붙는 거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하지 않아요. 반응 후에도. 이게 공중에 떠 있어도 원래 질량 측정되는 거예요. 어떤 용기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질량 측정되거든요. 근데 다른 식으로는 이제 나무를 태우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겨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는데, 그게 못 날아가게 해 놓으면은 이 질량이랑 이 질량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반응 전후에 생성물과 반응물 이런 거를 이렇게 가둬두고 실험하잖아. 그러면은 질량이 보존됩니다. 그 질량이 원래 보존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무에 질량 재놓고 나중에 이산화탄소, 수증기 다 날아간 다음에 질량을 재면은 가벼워지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철의 질량만 쟀다가 나중에 산소가 달라붙으면 무거워지는 거지. 이해하실까 모르겠네. 그럼 다른 걸로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이 있어. 그 합쳐가지고 165.3g이었어요. 이거를 섞으면 뭐 되냐면, 이제 은 있고 염화 있잖아. 염화 이온 있잖아. 그러면 염화은이라고 앙금이 생성돼요. 앙금이. 여기 앙금이 뿌옇게 앙금이 생성돼서 이렇게 가라앉을 거야. 그럼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났는데, 염화나트륨은 요거 하나 있는 거고, 질산은은 요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반응 후에 은 하나 있고, 여기 은 하나 있죠. 은 하나 있고, 염화이온 하나 있죠. 염화이온 하나 있고, 나트륨이온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요것도 변화 없어요. 질소 하나에 산소 3개. 질소 하나 산소 3개. 그러니까 반응하더라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그 질량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래서 성립하는 까닭 아셔야 되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질량 보존 법칙은 물리 변화에서도 성립하고 화학 변화에서도 모두 성립합니다. 화학 변화도 성립하고 물리 변화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반응 후에도 질량 얼마예요? 지금 165.3이죠. 똑같죠? 질량이 보존된다. 근데 만약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을 이렇게 밀폐 용기에 가둬두고 염화수소랑 탄산칼슘 반응해서 염화칼슘, 이산화탄소, 물 생기는데, 이산화탄소가 기체거든요. 기체. 근데 이 생성된 기체가 어디 못 도망가게 이렇게 뚜껑을 닫고 실험하면 50.5g이었는데 반응 후에도 50.5g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어떻게 될까?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50.1g으로 줄어들었죠. 근데 위에 반응은 뚜껑 열고 해도 돼. 이거는 기체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앙금이 생성되는 거잖아요. 앙금이 생성되는 거는 그냥 뚜껑 열고 하셔도 되고, 기체가 생성될 경우에는 뚜껑을 닫고 해야지 질량이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닫힌 용기, 이게 닫은 상태에서 할 때는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질량이 일정합니다. 근데 열린 용기에서는 얘가 감소하는 이유가 발생한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니까 감소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열린 용기에서 실험을 하더라도 이게 빠져나가서 그런 거지 질량이 보존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험을 사실 잘못한 거지 질량은 보존이 되는 거예요. 날아간 애까지 합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탄산칼슘과 염화수소의 질량은 염화칼슘 생성물이죠. 이산화탄소 물 다 합친 거 이거의 질량이랑 같다.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거. 질량이 보존된다. 그래서 마그네슘 묽은 염산이랑 반응하면 수소기체 발생하고요. 이런 거 닫힌 용기에서 실험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수소 생기죠. 과산화수소 분해할 때 산소 생기죠. 이런 거는 기체가 생성되는 애들은 이게 날아가니까 위로 화살표를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화학 반응식에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열하잖아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생겨서 날아갑니다. 이런 애들은 열린 용기에서 실험하면은 보존이 안 돼요. 닫힌 용기에서 실험을 해야 되는 거지. 연소 반응할 때, 강철섬을 연소할 때 질량이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닫힌 용기에서는. 근데 열린 용기에서 하면은 산소 질량은 안 재고 있다가 주변에 산소가 달라붙으니까 질량이 증가를 해요. 열린 용기에서 하면은. 근데 그래도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을 하는 거고, 나무나 뭐 이런 거, 종이 이런 거를 태울 때 닫힌 용기에서 하면 질량이 일정한데 열린 용기에서 하면 질량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발생한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니까 질량이 감소하는 걸로 측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튼 나무 플러스 종이 질량과 제 이산화탄소 수증기 질량 다 합치면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을 하는 겁니다.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은 같다. 이걸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질량 보존 법칙. 보세요. 앙금 생성 반응에서 반응 전후 질량은 일정하지. 자, 기체 발생 반응에서 닫힌 용기에서는 일정한데 만약에 열린 용기에서 반응하면 발생한 기체가 날아가니까 열린 용기에서는 감소하게 측정이 되는 거고, 강철솜을 연소할 때, 강철솜을 이제 태울 때 닫힌 용기에서는 일정한데 열린 용기에서는 공기 중에 산소가 달라붙으니까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이 되는 거고, 나무를 태울 때 닫힌 용기에서는 발생한 이산화탄소나 수증기가 못 날아가고 이제 그 용기 안에 갇혀 있으니까 일정한 거고, 열린 용기에서 실험하면 그게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질량이 감소한 것으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실까요? 네, 질량 보존 법칙은 아무튼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반응 전후에. 이유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질량이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1번부터 6번까지 풀어보시고요. 자, 요거 풀어보십시오. 1번부터 6번까지. 자,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 같다. 이게 질량이 보존된다. 이게 맞는 이야기죠. 물리변화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틀린데, 화학변화에서도 성립하고 물리변화에서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캔이 있는데 캔이 찌그러진다. 그런다라고 질량 바뀌나? 찌그러진다라고?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증발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액체가 있었는데 그게 증발을 해서 뭐 기체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가벼워진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질량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 밀폐 용기에서 하잖아? 그럼 얘가 증발이 되더라도 어디 못 날아가게 해놓으면 그 질량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 변화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발생한 기체를 어디 못 날아가게 가둬두면 그 질량 다 합치면 처음 질량이랑 같은 겁니다.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는 거고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보존되는 까닭은 반응 전후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되는 겁니다. 이거를 좀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수행평가나 이런데 서술형이나 이런데 나오기 때문에 이 문장을 외워 주셔야 됩니다. 자, 질량은 어떠겠어요? 질량? 뭐 변화 없는 거죠, 그쵸? 같다, 변화 없다. 왜냐면 이제 요 은 하나 있고, 염화이온 하나 있고, 나트륨은 하나 있습니다. 예, 질소도 하나 있고, 산소 3개 있고, 산소 3개 있고. 예, 똑같아요, 질량. 변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냐? 요거는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탄산칼슘이랑 염산이랑 반응하거든요. 염화칼슘 이런 거 만들어지고, 염화칼슘이니까 이거 아니죠. CH2죠. 그 다음에 여기 수소 2개랑 산소 하나랑 반응해서 물 만들어지고, 나머지 CO3에서 산소 하나 빠지니까 CO2 나오거든요. 이거는 물론 액체 상태일 수 있는데 이거는 기체 상태입니다. 기체 상태.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고, 기체가 발생함으로 나의 질량이 가의 질량보다 작다. 근데 이거 뚜껑 닫아놨잖아, 그치?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어디 못 날아가고 있으니까 질량은 그대로인 거고요. 나에서 만약에 뚜껑을 열면 질량 감소하지.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니까.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으면은 만약에 봐봐요. 열린 용기에서 반응할 때 수소기체가 발생하거든. 이거 날아가서 질량이 감소합니다. 감소. 강철솜을 연소할 때 강철만 질량을 재면 철의 질량만 재는 건데 거기에 산소가 달라붙어서 산화철이 되면 질량이 증가를 하게 되죠. 증가. 황산나트륨 수용액과 염화바륨 수용액은 봐봐요. 이거는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이에요. 앙금 생성. 황산바륨 앙금이 생깁니다. 황산바륨 앙금. 이거는 열린 용기에서 실험하더라도 어디 날아가고 뭐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한 겁니다. 일정. 앙금 생성 반응은 열어놓고 실험해도 돼요. 일정합니다. 나무를 연소시키면 빛과 열을 내면서 이산화탄소나 수증기 이런 건 날아가요. 이거 날아가 버리면은 재만 남으면 감소하는 거죠. 질량 감소. 공기 중에 강철솜 21g을 가열한 후 질량을 측정했더니 27g이었다. 그러면은 반응물의 합이랑 생성물이 같아야 되는데 산소 질량이 6g이 반응한 거지. 이해하실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생성물의 질량이랑 같아야 되니까. 아시겠죠? 6g인 거. 산소 6g이 반응해야지 강철솜 21g 합쳐가지고 산화철은 27g 나오겠죠. 6g이죠. 일정 선분비 법칙은 좀 나중에 하고. 자, 여기 볼게요. 26쪽 펴주시고,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을 반응할 건데 뚜껑 닫아놓고 있습니다. 예.
196.4g이었어. 이거를 엎어요.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엎어. 그럼 묽은염산 쏟아지겠지? 그럼 이 탄산칼슘이랑 반응하면서 기포가 뽀글뽀글 발생하고 이산화탄소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디 못 날아가잖아. 못 날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질량이. 봤죠? 뚜껑 열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러면 줄어들었잖아. 이렇게. 0.3g 줄어들었지?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에서 반응 전후 총질량은 일정하다. 이거 앙금 생성 반응 아닌데? 묽은염산이랑 반응하면 위에를 안 봤구나. 미안. 위에를 다시 봐야겠다. 이건 뚜껑 열고 하고 있죠, 그쵸? 근데 지금 여기 생긴 염화은이 기체가 아니잖아요. 고체잖아, 고체. 그러니까 가라앉으면서 어디 날아가질 않잖아요. 그래서 165.3g이었는데 반응 후에도 165.3g이 나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에서는 총질량은 일정합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근데 열린 용기에서 발생한 기체는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빠져나감으로 질량은 감소하지만 빠져나간 기체 질량을 고려하면 반응 전후 질량은 일정한 거고 빠져나가더라도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측정이 안 된 거지. 그래서 열린 용기에서 실험하면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요. 물론 질량이 줄어든다 이런 거는 이제 그 측정한 결과가 그런 거고, 질량 보존 법칙은 열린 용기에서 실험하더라도 성립하는 겁니다. 자, 확인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해보시고, 이게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은 앙금 생성 반응이 앙금 생성 반응. 근데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한 건데, 질산 나트륨 앙금은 생성되는 게 아니고 염화은 앙금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 실험 1에서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의 합한 질량은 이제 반응물이죠. 염화은이랑 질산나트륨 이제 생성물이죠. 질량과 같다. 질량 보존 법칙 맞고요. 탄산칼슘과 묽은염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하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맞는 거고, 열린 용기에서 기체 발생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 후 질량은 감소한다. 열린 용기에서는 그렇죠.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성립하는 겁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 30g과 질산은 수용액 25g 섞어. 근데 염화은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이죠. 흰색 앙금의 이름은 염화은이고 반응 후 혼합용액의 전체 질량은 두 개 합한 거죠. 55g. 그 다음에 얘를 뚜껑을 열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량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가가 더 크겠네요. 나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니까 감소한다. 그래서 이제 까닭을 써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어 기체가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나의 질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오늘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질량 보존 법칙 문제 좀 풀어볼게요. 1번부터 9번까지 좀 29쪽입니다.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1번부터 29쪽에 1번부터 9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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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부터 29쪽에
자,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소 반응할 때도 성립하고 기체 발생에도 성립하는 겁니다. 않는다 틀렸네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구나. 틀렸고요.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도 성립하는 거고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 같다.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이고요. 뭐 증가하는 건 아니고 원래 질량이랑 같은 거고요. 예, 답은 4번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질량 보존이 되는 까닭은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가 맞고 분자는 바뀌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 하시면 되고요. 3번에 이게 앙금 생성 반응이기 때문에 흰색 앙금은 염화은이고 질량 일정하고 반응 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는 거 아니고 원자 배열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고 반응 전후를 비교하면 질량 보존 법칙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앙금 생성 반응이니까 이것도 이제 40g 나올 겁니다. 이것도 답 5번 고르시면 되고요. 요거 좀 여러 명 틀린 것 같은데 탄산 나트륨 25g, 염화 칼슘 25g, 앙금 생성이죠. 앙금 생성. 그럼 이 앙금의 이름 탄산칼슘이야. 탄산칼슘. 이거 2학년 때 배운 건데 탄산칼슘이야. 그 다음에 용액 전체 양은 두 개 합쳐서 50g. 3번입니다. 탄산칼슘 앙금 생기고 50g. 알겠어요? 염화나트륨 앙금 아니야. 염화나트륨 소금인데 이거 물에 녹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물에 녹잖아요. 염화나트륨. 탄산칼슘이 앙금입니다. 흰색 앙금 3번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체 발생 반응이네. 염산과 탄산칼슘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에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요거는 뚜껑을 닫아놨으니까 이거는 같은데 얘는 작아지는 거야. 가랑 나가 다보다는 큰 겁니다. 답 4번 하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 실험에 대한 설명. 탄산칼슘과 묽은염산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하고 다에서 발생한 기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하고 그렇다라고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빠져나가도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는 겁니다. 답 2번.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가열하기 전에 질량을 똑같이 해놓고 가열하는 거야. 그럼 잘 봐. 공기 중에 산소가 여기 이렇게 달라붙어요, 자꾸. 그러면서 B 쪽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B 쪽으로 기울어야 합니다. 강철솜을 가열하면 이산화탄소와 결합하여는 아니고 산소랑 결합하는 거고 연소 후에도 막대 저울은 수평 유지한다 아니고 연소 후 막대 저울은 B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연소 후 B의 성질은 A와 달라집니다. 산화철은 철이랑 달라요. 성질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거니까 A와 B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다. 근데 이게 왠지 글을 읽으면 맞을 것 같지만 그냥 A이고 그냥 B이기 때문에 얘는 철만 있는 거고 여기에 산소는 이제 여기 있는 건 아니고 옆에 있는 거죠. 옆에. 그래서 요 말 왠지 읽으면 맞을 것 같지만 이거 지금 틀렸어요. 철에는 철만 있고 산화철에는 산소랑 철 결합한 물질이 되는 건데 맞지 않습니다. 3번 4번 해야지 답이에요. 그 다음에 8번에 이 밀폐시킨 다음에 가열하면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어디 멀리까지 못 날아가고 이 용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 반응은 화학 변화인 건 아실 거고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발생하는 거 그림에 나와 있잖아. 발생하고 연소 후에 질량, 물질의 총질량 같은 거고 전후에 연소 전후에 산소 원자 개수 같다. 산소 원자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다음에 열린 공간에서는 나무를 연소시켜도 반응 전후에 측정한 질량 같다. 그렇지 않죠. 열린 공간에서는 연소 후 질량이 감소합니다. 왜냐면 이런 애들이 어떻게 돼? 이런 애들이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니야. 쟤만 남으니까 같은 게 아니라 질량 감소합니다.
열린 용기에서는 감소합니다. 열린 용기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후 질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마그네슘 태우면 산소랑 반응하니까 이거는 질량이 증가를 해요. 증가. 강철섬도 산소랑 반응해서 증가합니다. 근데 종이는 태우고 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수증기 상태로 이제 이렇게 날아가니까 감소합니다. 묽은 염산과 마그네슘 조각 반응하면은 수소기체가 발생하는데 이거 날아가니까 감소합니다.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은 탄산칼슘이 뭐지 이게? 기체인가 이게? 아니 고체 앙금이 앙금. 그러니까 이거는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날아가는 게 안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3번, 4번 고르시면 되죠. 이해하시죠? 이해 가시죠? 그쵸? 그 서술형 문제 풀게 28번밖에 없네. 28번 서술형 문제 한번 풀어봐 주세요. 서술형 문제 보겠습니다. 두 물질이 반응한 후 질량 변화를 예상해라. 이게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긴 하는데 이산화탄소 기체잖아요. 기체. 이거는 날아가니까 만약에 밀폐되지 않았다 하면 질량이 감소하겠지만 밀폐된 공간이니까 질량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 쓰시고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까닭 그걸 모형을 참고하여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모형 잘 보시면 탄소 원자 하나인데 하나 있고 산소 3개인데 3개 있고 수소 2개인데 2개 있고 염화 이온도 이제 2개 있고 칼슘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전후에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거 쓰실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숙제는 요 프린트 2세트 내줄게요. 물리변화, 화학변화랑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식 요거 2세트 요거 숙제로 풀어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